다음 존경하는 이노근 의원님 안 계시네요. 네, 그러면 이찬열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네. 네, 이찬열입니다. 저는 뭐 안 하려고 그랬는데 그 지금 광역 화장장 문제가 이제 아직도 해결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사님도 아마 골치 아프실 것 같고 관련 기초 시장님들도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것 같은데 여러 가지로 정황은 이해를 합니다. 하는데 그래도 아직 그 우리 서수원 주민들이 반대하는 입장이 뭐 사그러들지 않는 입장에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도지사님이 좀 역량을 발휘하셔갖고 서수원 주민들의 그런 그 뭐라 그럴까요? 그 불만 사항을 좀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는데 우리 지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이제 사실 저한테도 민원 상담하시는데 여러 차례 오셨는데요. 무슨 뭔가 대안이나 또 이런 것들이 아니고 근본적인 반대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참 대화가 지금 잘 진전은 안 됩니다만 계속해서 저희가 끈질기게 함께 이렇게 얘기를 나누면서 그러면 이제 다른 방법으로 피해나 이런 것들이 혹시 있을지 모르는 것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느냐 하는 이런 대안 같은 걸 계속해서 찾아보겠습니다. 하여튼 뭐 그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안을 좀 찾아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찬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 존경하는 이현승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교통장 예, 박상렬입니다. 국장님 그 오전에 그 질의드린 그 수도권 통합 환승 할인 관련해 가 추가 질의인데요. 그 경기도에서 2007년부터 12년까지 그 한국 스마트 카드의 그 운영 비용 그 지원 명목으로 연간 18억 5년간 총 94억 원을 지급한 건 맞지요? 예, 맞습니다. 예, 그러면 그 서울시에서도 이 스마트 카드사의 이 같은 그 운영 비용을 그 지원하고 있습니까? 서울은 스마트 카드사의 시스템 구축 운영비를 그럼 지급하지 서울은 않고 있습니다. 지원하지 않고 있는데 경기도만 지원했다는 거죠, 12년까지. 네, 예, 그럼 이거는 그 결국 전임 지사 시절적 일이지만은 경기도가 그 서울을 오고 가고 있는 그 경기도민들에게 교통 환승 비용 그 할인 혜택을 그 조속히 빨리 그 제공하기 위해서 EB 카드사가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상태에서 통합 환승 할인제를 도입했기 때문에 뭐 나타나는 비용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그 지사님 네, 교통정보센터 관련해 가지고 좀 여쭤보겠는데요. 이게 원래 그 7월 27일에 그 우리 그 경기도 내에 13개 시군 그 도로 전광판에서 잘못된 그 정보가 떴거든요. 네. 그래서 그 오류 원인이 뭐냐고 그 우리 경기도에 물었더니 국토부하고 답변이 조금 그 다르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뭐 그 지사님께서도 그 보고를 받아서 알고 있을 테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국토부도 경기도 내 그 교통정보센터에 대한 그 지도 감독을 제대로 못했다는 것을 지적을 하고 경기도도 스스로 장애 발생 원인에 대해서 충분히 그 규명을 하고 있는지 대응을 잘하고 있는지 좀 의문이 그 제기되고 있는데요. 네. 실제로 그 경기도 내 그 교통정보센터가 전국 지자체 그 교통정보센터 중에서 가장 많은 오류가 발생하고 오류 정보 제공 그 공백 시간이 가장 큰 것으로 그 나타났는데 이 같은 그 도내 그 교통정보센터의 그 잦은 오류 발생에 대한 그 대비책 같은 게 있습니까? 예, 그 뭐 내부 시스템 오류인데요. 하여튼 이 장애 원인을 종합적으로 파악해서 개선 대책을 마련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지난 10년 동안에 그 우리 그 경기도에서 ITS, UTI에서 교통정보센터 운영과 관련해 가지고 약 3천여억 원이 그 들어갔는데 실제로 그 실시간으로 교통정보가 그 수집 가능한 도로 구간은 약 3분의 1 정도밖에 불과하고 그래서 그 국내지책으로 2012년 이후부터는 그 수집이 불가능한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는 민간 통신 업체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정보를 그 수집을 받고 있는데
제가 아까 우리 그 사전에 국장님에게 우리 민간으로부터 인계받는 교통 정보가 신뢰성이 있느냐, 검증을 실시한 적이 있느냐 여쭸더니 뭐 신뢰성이 있다고 그래요. 그렇지만 너무 우리가 그 민간 업체에 그 정보에 의존을 하다 보면 예속화돼 가지고 네, 좋은 지적이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현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함진규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예,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정병윤 실장도 와 계신데 말이죠. 그 뉴타운 문제 등 구시가지에 대한 것이 정부 정책이 그동안 3년 동안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시가지에 중앙정부에서 관련 가로주택 정비 사업 등 이런 관련법으로 인해서 많이 이제 인식이 바뀌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광역이나 지방자치단체 기초까지 내려가서는 아직도 별 그렇게 많은 관심이 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사님께서 중앙정부에 또 그런 관련 법 정비와 관련돼서 좀 관심을 가져서 31개 시군에 구시가지에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네. 광명시구 525만 평이 전격 취소되고 또 특별관리지역이 됐는데 아마 우리 지사님께서 여기에 또 관심을 갖고 R&D 연구센터 첨단하는데 잘 좀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관심을 가져주셔서 허탈한 마음을 달래주셨으면 좋겠고요. 경기도청 청사 건립위원 저는 지금 무례하게는 안 하시는 것 같은데요. 3,645억이 들어간다 그러는데 말이죠. 향후에 제가 볼 때는 통일이 될 것 같아요. 가까운 시일 내에. 그러면 어차피 또 경기도는 아마 솔솔 분도론이 나오든 아니면 뭐 다른 형태가 나오든 청사 문제도 그때 지금 있는 거를 중심으로 해서 향후 통일을 고려해서 좀 건립하는 게 어떤가. 지금 여기 보니까 뭐 신청사 부지 매각하고 여러 가지 재원의 다각화 방법도 생각하고 계신데 그런 것 좀 감안해서 어떤 형태로든 짓는 게 옳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갖고요. 그 시흥광명 특별관리지역이 참 여러 가지로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지정했다가 5년 정도 지나고 나서 일방적으로 해제했거든요. 이거 제가 볼 때는 이거 경기도에서 좀 어느 정도 관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토부도 있지만 일례로 금호로 같은 경우에 5년 전에 도로가 그 중앙을 관통하는 도로가 계획돼 있었는데 그게 한 700여 원 정도 소요됐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 1,400억 이상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그렇게 됐는데 이거 좀 자료를 보니까 경기도가 부담을 엄청 해야겠구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 목감천 같은 경우 무려 주택지구 지정 전에는 전액 국비로 지원이 됐어요. 지사님 그 내용 알고 계시죠? 네. 469억 원 정도를 부담했었는데 이게 지구 해제 후고 지방하천으로 이게 정비 계획이 변경되는 바람에 무려 4,609억 원. 이게 도대체 뭡니까? 10배 정도가 불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경기도에서 아무리 좀 재정이 있다 하더라도 좀 어렵지 않나. 지자체 부담으로 다 하기에는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공공주택 건설 법 6조 제 3항 5호에 보면 종전 시행자에게 전부 또 일부를 부담하게 네, 지금 국토부에서 이 하천 정비 기본 계획 변경 수립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이노근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예, 서울도원갑의 이노근 의원입니다. 아까 연장선상에서 묻겠습니다. 아까 신곡수정보 김포 그 경계선에 이제 서울시 하수처리장 4개 중에서 3개에서 3년 가까이에서 30여만 톤 이상을 방류한 것이 환경처 자료를 통해서
발표된 바가 있습니다. 국정감사 기간 중에 네. 다른 국정감사에. 그래서 이게 은폐를 했다. 서울시에서 은폐를 해서 법정 기준치 이상을, 그것도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 그런데 상당 10여 배 이상을 은폐를 해서 방류를 했고, 그로 인해서 무단, 그러니까 은폐해서 허위로 이제 방류를 했고, 그 다음에 또 그것이 작동이 돼서 수질이 오염이 돼가지고 신국수정부 밑에서 어로 행위를 하는 가두리 양식장 같습니다만은 거기서 상당한 피해를 줬다. 이런 얘기거든요. 아까 제가 얘기한 것이. 그럼 우리가 음식점에서 저 오염물질을 방류하거나 은폐해서 내보낼 때는 처벌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관련 법규에서 저기 경기도는 여기 수자원국장 있습니까? 경기도도 수자원국장 있어요? 이 관련 법규에서 이 문제를 조사해서 서울시가 은폐 내지 불법 방류를 하고 그것을 시민한테 알리도 않고 그래서 주지 경고도 안 했다면 3년 가까이를 이것을 엄중히 처벌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지금 수사원국장이십니까? 수자원본부장입니다. 네, 수사원본부장입니까? 그 내용을 혹시 알고 있나요? 사실 임명된 지가 며칠 안 돼가지고요. 그래서 이것을 실태 조사를 하고 또 어민이 실제적으로 그 인과관계가 있어 피해를 어민들이 지금 주장하니까 피해 있으면 그것은 서울시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텐데 이런 것을 서비스하는 기관이 바로 수자원 실장이 할 역할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것이 제 이야기가 아니라 언론에도 여러 차례 보도가 됐고 최근에 국정감사에서 밝혀졌고 그래서 불이합이라 이제 저기 하수처리장을 용량을 높이겠다 이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지사님께서 실태 감사실을 해서 조사를 하고 또 불법 행위가 있으면 당연히 인지한 저 기관장의 환경관리청이라든지 검찰이라든지 그 고발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지사님? 일단 실태 파악을 제대로 하겠습니다. 실태 파악을 해서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하고 공공기관에서 이런 은폐 행위가 공공연히 이루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네, 시장님 들어가시고요. 또 하나는 이제 경기도에 우리가 맨홀 사고를 조사 보니까 올해만 28건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상하수도 이 관계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윤호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하태경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예, 늦게까지 고생하십니다. 거의 끝날 때 다 됐는데요. 간단하게 몇 가지만. 2층 광역버스가 조만간 운행이 되죠. 네. 정식 이달 안에. 이달은 아니죠? 언제 시작이죠? 10월달 예 맞습니다. 이달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운송 수익이 일반 버스에 비해서 일반 광역버스에 비해서 어떻게 추정치가 나왔나요? 2층 버스는 한 1.23배 정도가 수익이 드는데, 높다. 아니요, 운송 비용이 수익. 그렇게 듭니다. 그러니까 비용도 들지만 승객이 더 타잖아요. 예, 근데 이제 원가는 운송을 개시해 보고 이 연비 같은 걸 아직 저희가 측정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수익에 대한 추정이 지금 없다. 예, 지금 없습니다. 한 달 정도 해봐야 산출이 될 것 같습니다. 좀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 이거 좀 준비 좀 잘하시고요. 네, 화성 유니버설 스튜디오는 끝난 건가요? 아니면 다시 가능성을 아직 열어두고 계신가요? 유니버설 스튜디오 측에서 아직 관심이 있다라는 표명을 공식적으로 했습니다. 그럼 그때 가장 큰 장애물이 수자원공사 그 땅값 보상 비용인데 네, 수자원공사가 지금 굉장히 적극적인 입장으로 그럼 바뀌었습니다. 수자원공사가 땅값 깎아줄 수도 있다 이건가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가요? 예. 그것도 잘 되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기도에도 저 창조경제혁신센터 만들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이번 박 정권 초기에 창조경제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 냉소적인 얘기가 많았었는데 남지사님 지금 시점에서 창조경제가 뭐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나요? 저희 창조경제혁신센터 옆에 이제 저희 2월달에 대통령께서 참석하실 텐데요. 스타트업 아카데미라는 새로운 이 공공시설이 들어갑니다. 그 얘기는 스타트업을 하려고 하는 어떤 모든 사람들이 다 모이고 그 생태계를 만드는 건데, 저는 결국 창조경제는 어떤 직종이든 간에 이 스타트업을 통해서
새로운 이 그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새로운 산업을 만들어내는 그것이 저는 창조 경제가 지향하는 바라고 저는 그럼 생각합니다. 창조경제 곧 새로운 창업이고 네. 일자리다. 그렇습니다. 창조경제는 그럼 창조경제는 결국 과거에 뭐 일자리 경제랑 질적으로 다른 게 없다. 창조경제 처음에 어떻게 개념 정의했는지 기억나세요? 잘 기억 안 납니다. IT와 융합해서 뭐 이렇게 들어가는 개념이 있었잖아요. 근데 저는 꼭 IT 아니더라도요. 요즘은 뭐 예를 들면 레스토랑이라든지 이런 것을 스타트업하는 것도 전 창조경제라고 생각합니다. 문화와 음식과 이런 것, 그럼 뭐 IT, 창조경제는 곧 창업이고 일자리다. 전 그렇게 이런 생각합니다. 거잖아요. 근데 굉장히 아직도 창의적인 그 국정 정반에 창조경제 처음에 뭐 전 단추를 잘못 낀 것 같은데 네. 복잡하게 하는 바람에 아직도 혼선이 있고 그러면 이게 정권이 바뀌면 가장 실패가 될 수도 있는데 지금 적극적으로 네, 저희가 스타트업 아카데미의 그 일자리 창출 이 기능, 그다음에 스타트업이 성공하는 모델을 만들어내서 아 이게 창조 경제구나 이렇게 국민들이 인식하실 수 있는 성과를 내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경은 강동원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네, 강동원입니다. 간단한 것 같지만 아주 중요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저 남지사께서 경기도에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보급률이 현재 얼마나 되신지 알고 계십니까? 12% 정도밖에 안 네, 됩니다. 12.6%입니다. 지금 경기도에는요 전국의 시내버스의 30%가 집중돼 있죠. 네, 그런데 이 중에서 저상버스가 12.6%인 1236대가 지금 보급이 됐는데 전국 보급률 18.5%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요. 네, 근데 또 특히 경기도에 이 고속버스가 있는데 고속버스에는 이 버스가 한 대도 없습니다. 자, 그러면 경기도의 그 저상버스 확충 목표일 혹시 아시나요? 목표율. 저희가 40%가 국가의 목표. 네, 그렇습니다. 정부의 그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 계획이 내년부터 시행이 되는데 우리 경기도는 2016년까지 저상 버스를 40%까지 확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과연 지금 내년 1년 남았는데 지금 12.6%에서 40%까지 목표 달성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어려운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결국 예산입니다. 예산. 네. 이 예산 핑계 대지 마시고요. 지금 노약자, 임산부, 장애인, 이 교통 약자들에 대해서 교통이용 약자들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과 배려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복지 국가로서의 그 문턱을 넘어설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관심 갖겠습니다. 그리고 공약도 했는데요. 현실적으로 40%를 달성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 지금 저상버스를 공급하는데 지금 도에서 이 운수 사업자에게 일정 부분 지원을 합니까? 저희가 예산을 시군과 함께 같이 예산을 넣어서 하는데요. 그리고 네. 사업자에게는 1억을 또 저희가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게 전반적으로 국가 정책이 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금 먹히지 않고 있다. 시행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반증하는 사례거든요. 네. 근데 특히 이제 경기도가 전국의 시내버스의 30%가 집중돼 있고 또 인구가 지금 1270만 명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경기도에는 이 교통 편의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 사회적 약자가 많아요. 여기 대해서 도지사께서 좀 더 천착을 하시고 또 지도 감독을 또 철저히 하시고 이 사회적 약자들의 이 교통이동 편의 시설을 제공 강화하는 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단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대 있는 곳에서 40%를 달성하는 것과 10,000대가 있는 곳에서 40%를 달성하는 것은 참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교통 약자에 대한 관심과 정책은 계속해서 갖고 나가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당장 내년까지 40%를 달성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경엽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예, 김경엽 의원입니다. 수도권 광역 급행버스 M버스라고 아시죠? 네. 그동안에 국토부가 이것을 관리를 해왔는데요. 이번에 국토부가 이것을 지자체로 이관을 하고 손실 지원금을 지자체가 부담하도록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네. 이렇게 했을 경우에 경기도나 기초지자체가 추가로 부담해야 되는 금액이 혹시 얼마쯤 되는지 알고 계신가요? 총 한 70억 정도 되는데요. 예, 3대 7로 하게 되면 경기도 20억, 시군 50억 이 정도 될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감당할 수 있는 수준입니까? 꼭 감당을 하라면 하겠습니다만 이거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옳지 않죠. 네. 예. 이렇게 손실 지원금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또 지자체에다 넘기는 건데요. 혹시 국토부 담당관 나와 계십니까? 예. 이 사안을 정확히 얘기하면 중앙정부가 관리하다가 부실이 쌓인 사업을 지방정부에 떠넘기는 건데요. 이게 굉장히 무책임한 거 아닌가요? 어떤가요? 떠넘기는 건 아니고요. 예. 지금 저희가 그렇게 입법을 그냥 이관시키는 거다 떠넘기는 건 아니고. 입법을 하려 하다가 예. 경기도에서 반대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예. 국토부에서 계속 맡아가는 걸로 그렇게 그렇게 했습니다. 했어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들어가셔도 좋고요. 그다음에 그 지하 시설물 공사를 할 때 지상부를 덮는 시설물이 복공판이라는 거 하는 건데요. 차량이나 수백 톤에 이르는 공사 장비가 이제 통행을 하거나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품질이 확보된 정품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경찰이 불량 복공판 납품 비리를 적발을 해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국토부에서 이 건으로 인해서 전국 사업장에 대해서 점검을 실시했어요. 그런데 경기도도 경기도시공사가 4개 사업장, 평택시가 1개 사업장에 대해서 품질 검사 시험을 했는데 모두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리고 나서 경기도시공사가 품질검사로 적합했다라고 결론을 내린 용인 상현교차로 사업장의 복공판 경찰이 다시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낡은 중고 불량 복공판을 사용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택시가 점검했던 평택호 횡단도로 건설공사의 경우에도 역시 품질 시험 결과 양호 판정을 받았는데 보니까 이 평택호 건설공사 현장인데요. 이렇게 보면은 500톤이 넘는 크레인이 이렇게 딱 서 있습니다. 보입니까? 잘 안 보이죠? 보입니다. 예. 이 500톤이 넘는 크레인이 복공판 위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공판을 실제로 조사를 해봤더니 이것도 안 보이겠는데요. 나중에 한번 저기에서 보시면 복공판이 금이 쭉쭉 가 있습니다. 완전 불량입니다. 대단히 위험합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데 네. 도 기동안전점검단이 있습니다.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상희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네, 지사님 아까 시간이 없어서요 한 가지를 말씀 못 드렸는데 네. 지금 해제된 지역에 지자체가 매몰 비용 보조해 주는 거 있죠? 네. 네, 그 보조금 지원 그동안 법의 정비나 법 문제 때문에 약간 좀 갈등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이제 문제 없이 예산 제대로 이제 집행해 주실 거죠? 네. 네. 그래서 적어도 지금 해제된 데들이 경기도와 지자체가 35%씩 이제 부담을 해서 매몰 비용 보전을 하지 않습니까? 해주셔야 되고요. 근데 뉴타운 말고 일반 재정비 사업의 경우에는 50만 이상 대도시의 경우에 경기도 부담률이 10%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렇죠? 일반 정비 사업의 경우에. 그래서 그렇게 규정이 돼 있어요. 이 규정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대부분이 뉴타운 지역 같은 경우, 일반 재정비 사업의 경우에도 50만 이상 대도시들이 이 재정비 사업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재정비 사업과 관련해서 이게 전반적으로 뉴타운하고는 조금 이제 책임성이 좀 떨어진다 하더라도 지금 재정 자립도를 좀 중심으로 한다든가 약간 좀 기준을
좀 합리적으로 변화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 좀 검토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세월호 참사 이후에 지금 우리 저기 경기도에서도 특히 이제 그 공약하시면서 안전을 굉장히 이제 우선순위로 공약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네. 경기도에서 서울로 그 출근하는 입석 인원이 보니까 그 12,403명이에요 매일. 출근 이용객의 12.6%가 이제 입석을 이용하는데 경기도의 특징이 직행 좌석의 그 노선의 1%가 고속도로를 경유하기 때문에 이 100km의 속도 가까운 속도로 달리는 이 버스에서 서 있다고 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달리는 이게 세월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해소하시겠다고 그렇게 했는데 국토부가 이제 보니까 220대의 차량이 필요한 것으로 이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광역버스 입석 금지를 이제 하셨는데 그리고 그 대책으로 지난 6월 30일 경기도 입석 전세버스 투입하셨죠? 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지난 6월 30일 날 전세버스 투입에 대한 도비 지원을 중단해 버렸어요. 그렇죠? 네. 그걸 중단을 해버리고 또 보니까 좌석은 이제 요금이 많이 올랐습니다. 직행 좌석 2,000원에서 2,400원으로 인상되는 등 전반적으로 버스 요금은 인상이 됐는데 이게 그대로 네, 그 이제 전세 버스를 중단했지만 버스 295대를 사실 증차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용량 버스 도입하고 환승 거점 간 노선 개편 이렇게 다각적인 방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이걸 문제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 이 버스 대수만 계속 늘린다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울 진입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뭐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서서가는 이러한 우리 도민들의 안전 그다음에 편의 문제를 위해서 이런 정책들을 다 좀 같이 추진을 해서 점차적으로 없애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게 아니고요. 이거를 전세 버스를 투입하는 것도 결국은 이게 서울로 진입하는 차들이거든요. 그 서울로 진입하는 차의 그 허용 대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버스 대수를 무한정으로 늘리는 거 가지고 해결할 수가 없다는 말씀이죠. 아니 지금 말씀드린 것이 정확합니다. 예, 그것 때문에 저희가 마음대로 그냥 늘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때 이제 임시로 그 기간 동안에 허용을 했다가요. 그것이 이제 임시 기간이 끝나면서 그 쿼터가 줄어든 것입니다. 네. 네, 이제 좀 정리해 주시죠. 네, 네. 아니 설명을 저희 교통국장에 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큰 틀에서는 그런 내용이고요. 정확한 대수나 이런 것들을 근데 여기 지금 자료를 보고 제가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대수나 이런 것도 틀리지 않을 겁니다. 네. 근데 그거는 이제 조금 통계도 12,000명이냐 9,000명이냐 그분들이 다 지금 고속도로를 경유하느냐 뭐 이런 건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별도로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네. 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추가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여야 간사간에 합의된 질의 순서가 다 돌아갔는데 꼭 우리 남경필 도지사님께 서면 질의가 아닌 구두 질의를 꼭 해야겠다고 하시는 의원 계시면 여야 한 번씩 이렇게 한번 좀 하겠습니다. 네. 그럼 우리 김경애 의원님 하시고요. 여당에서 예, 한번 하시고. 아까 저기 그 매몰 비용 뉴타운 재개발 해지된 이후 매몰 비용 부산 지역의 사례를 보면은 지자체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서 가지고 그 대기업 시공사들을 설득하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네. 이게 지금 이제 손비 처리가 가능하도록 법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기업들도 사실 우리나라 굴지의 재벌 대기업들이잖아요. 그런데 거기 서민들 집 한 채 가지고 있는 서민들 갖다가 그거 재산 압류해가지고 소송해서 한 5년씩 걸리는 소송 계속 지금 끌어가려고 할 생각이 있을진 모르겠어요. 그렇게 해도 저는 기업 윤리에 맞지 않다라고 생각하고요. 이거는 좀 지자체가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쪽에 조합 해산된 그 조합 쪽 대표들과 이 시공사들이 중재를 좀 적극적으로 쓰면서 손비 처리를 유도해 내면은 일정 정도 아마 해낼 것이고 부산도 아마 그렇게 해서 해결을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경기도가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나서면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이미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김경애 의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여당 의원님 중에 혹시 또 꼭 한번 하실 분 있으면, 예,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국정감사를 마치면서 위원장으로서 간략히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남경필 지사께서 지난해 7월 취임해 의욕적으로 추진해온 경기연합정치 실현, 일자리 70만 개 창출, 경기구 발전 및 경기도형 임대주택인 따봉 마을 사업 등에 대해 여러 위원님들께서 긍정적인 측면도 언급하셨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도 함께 지적하셨습니다. 특히 경기 연정 실천에 대해서는 운영 과정에서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수도권 규제와 관련하여 일부 지역은 상대적으로 역차별을 받고 있으며 규제 하나에 대한 개발 이익의 공유 등에 대해 중앙정부와 협의할 것을 주문하신 반면 일부 의원님들은 규제 하나에 대해 우려도 표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서울과 수원을 연결하는 광역교통망 체계의 구축 및 전월세 가격 상승에 따른 서민 주거 안정에 대해서도 대책을 요구하셨습니다. 그 외 송탄 상수도 보호구역을 둘러싼 주민 갈등 문제, 뉴타운 사업 매몰병 문제 등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좋은 의견을 주시기도 하였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경기도는 대한민국의 성장을 유도하고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며 통일에 대비해야 하는 막중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만큼 남경필 지사께서는 오늘 국감을 통해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시정할 부분은 즉시 시정해 주시고 향후 정책 및 제도 개선에 반영할 부분은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오늘 국정감사 관련하여 위원님들로부터 서면 질의가 있었습니다. 남경필 도지사께서는 서면 질의와 서면 답변 요구사항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서를 작성하여 일주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 질의 내용과 답변서 내용은 국정감사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원만한 감사 진행에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충실한 감사 준비와 함께 오늘 감사에 성실하게 임해 주신 남경필 도지사를 비롯한 경기도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서울시청에서 서울특별시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